안녕하세요. 알려준마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새로운 책을 들고 왔잖아요. 네. 이 페미니즘 테마의 마지막 책은요. 영화 아가씨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사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입니다. 이 핑거 스미스가 몰랐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은어더라고요. 네. 요거 우리말로 치면 소매치기, 소매치기. 정도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막 머릿속에 빅토리아 시대의 그 풍경이 그려지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사라 워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작가예요? 네, 제가 작가 소개를 예. 맡았습니다. 네. 사라 워터스는 이제 영국 여성 소설가고요. 네, 네. 1966년생. 작은 그 서점이나 공공도서관에 직장생활을 했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레즈비언과 게이 역사 소설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성가 표출가 역사로 네,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 동안 19세기에 어떤 런던 삶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해서 네, 네. 그 돈의 눈먼 영국의 뒤편을 보고 또 영국이 신사란 타이틀을 건 남자의 이성과 어떤 비인간적인 명과 허영 등을 소설로 연결했답니다. 맞아요. 그게 총 4권의 소설을 썼답니다. 이제까지. 그 벨벳 애무학이 끌림 핑거 스미스가 한국에 번역됐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맨 부커상인 오렌지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추리 소설 부분에 주는 대거상 역사 부문에 수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BBC TV에서 3부작으로 이 작품이 미니시리즈로 방영을 했는데요. 그 딜도 장면들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보수적인 어떤 시청자들한테 엄청 항의를 받고 현재 런던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1940년대 말을 배경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맞아요. 준비하고 있다 하네요. 네, 네. 이 기대가 정도로, 되네요. 네. 예. 네. 이 사라 워터스가 참 19세기 우리 아무도 19세기 런던을 경험을 안 해봤지만 눈앞에 팍 펼쳐질 만큼 묘사를 너무 잘 해놨어요. 네, 그렇죠. 물론이죠. 이거는 진짜 상상력을 어떤 묘사는 힘들게 만들잖아요. 상상하기 네. 힘들게. 근데 훅 들어가게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묘사들이 이 사람 정말 문장력이 대단하구나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실상을 예. 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그 실상 거기서 보여주는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데서 보여주는 영국의 민낯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여기 잘 드러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책이 800쪽이에요. 넘어요. 해가지고 처음에 이 책을 하자고 할 때 왜 우리가 분량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서사 안에 얼마나 많은 반전과 이걸 알아야지 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것 같은데 여기 경고입니다. 네. 예,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가씨 영화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포일러를 경고하고 우리가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네. 예. 제가 잠깐 그 줄거리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보세요. 책이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 현장입니다. 네. 근데 같죠. 예, 네. 근데 처음에 즐겁을 했는데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잘 읽혔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가독성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 뭔가 네. 문체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오면서 독자가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어떤 소위 말하면은 먹잇감을 네. 계속 던져주면서 가는 돌이켜 보면 떡밥이 도처에 네네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 레즈비언의 어떤 역사 스릴러 아니면은 그 순진한 두 여인의 어떤 순수함 뒤에 숨겨진 비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인물로는 이제 수라는 네. 여성, 그 다음에 모드. 또 모드라는 그 주인집 아가씨, 네, 네. 그 다음에 그 남자 젠틀맨이 영화로 치면 하정우에 해당하는 게 젠틀먼이라는 젠틀맨이 아니라 뭔이죠. 네. 젠틀먼이라는 네. 그 사람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주요 인물이고 그 사이에 석스비 부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맞아요. 돼요. 사실은 큰 줄기는 소매치기 여성이 어떤 그 아주 외곽 시골에 있는 어떤 돈 많은 상속녀를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지고 진짜 그 어떤 그 업무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그 어떤 계략과 업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이게 1부, 2부, 3부가 있거든요. 근데 1부는 소매치기 그 빈민굴에 사는 수의 그 시점으로 가고 2부에서는 그 돈 많은 상속녀 그 아가씨 모두의 시점으로 가고 다시 3부에서는 수의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소설은 참 드물었다. 이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9세기 그 어떤 런던의 어떤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와 함께 가면 가볍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은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사랑과 뭐 희생, 어떤 사람과의 관계, 뭐 페미니즘, 뭐 이런 생각할 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그 던지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이제 1부하고 3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 시점으로 쓰여지고 2부는 모두의 시점으로 쓰여지는데 2부는 현재형으로 쓰여져요. 그쵸. 시제가 1, 3부는 과거형으로 쓰여지는데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거를 회상하면서 쓴 것 같은 느낌으로 주는데 이 영화랑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3분의 1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화에서는 수키, 김태리하고 김민희가 둘이 해피엔딩을 끝나죠. 바로 가잖아요. 하정우는 거기서 죽고 잡혀가서.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이 캐릭터의 비중은 수와 모드하고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걸 뒤에서 알고 있고 조종한 여성은 캐릭터는 썩스비. 예. 그렇죠. 예. 마지막에 본인이 그 젠틀먼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누가 죽였는지가 사실 모른다고 예. 나와요. 거기 그 재판에는 그 석스비 부인이 죽거든요. 근데 정황상 봐서는 모두가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수가 이렇게 설명하기를 이제 모두가 찌른 것 같기도 하고 석수비가 찌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안개 속으로 뒤엉켜 버리는 걸로 끝나는데요. 어쨌든 스스로 내가 그런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석수비가 모두가 했다고 치더라도 모두가 결국은 석수비의 친딸이거든요. 여기서 출생의 비밀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다 책임지고 사행대로 향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 말씀드려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 반전의 반전. 마치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추리소설 읽으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던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긴장감 유발을 한다거나 세라워터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문체라든가 그다음에 군데군데 박아놓은 그런 어떤 재미 요소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 벽돌 같은 책도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요. 왜 잘 읽히냐면 살인과 치정이 나오고 음모가 나오고 사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장 드라마랑 드라마 하는 같아. 그 드라마 대본을 여기 소설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장면 안 보면은 예. 그냥 궁금해서 미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1부의 마지막에 보면은 쉽게 말하면 젠틀먼이 수가 모여있는 렌트 스트리트에 그 석스비 부인이 총괄하고 있는 그 도둑 소굴에 가서 내가 하나 돈 많은 멍청한 년 하나 내가 물색해 놨으니 나랑 같이 가서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갈라먹자 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일부가 그런데 그래서 수가 네. 그 저택에 찾아가죠. 네. 브리어리에 찾아가서 모두를 이렇게 반해. 모두도 수를 사랑해.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좀 스타크가 튀죠. 예. 약간의. 근데 일부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사기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수죠. 그죠. 예. 그럼 수가 뭐라고 하냐면 전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저 나쁜 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끝나는데 끝나요. 이런 책이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이게 속고 속이고 막 네. 이런 반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삶도 결국은 그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 읽으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인물들 간의 그 어떤 연결성, 그 다음에 작가가 정말 판을 그냥 절묘하게 짜놨구나. 근데 그냥 이게 뒤통수를 굉장히 때리는. 막장 드라마 같아. 네. 근데 굉장히 막장 같은데 또 익히게 만들어. 맞아요. 뭔가 모르게 조숙하진 않아. 이 설정은 막장인데요. 네. 수와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네. 그 마음, 표현하는 방식이나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성교. 장면까지도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순수해. 맞아요. 이 설정은 아주 시궁창인데 네. 여기는 시궁창인데 두 사람이 보여준 뭔가-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예, 순수해. 성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냥 네, 네. 굉장히 부드럽죠. 아주 고급스럽게 야해요. 안 읽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이 작품의 키워드를 저는 뭐로 봤냐면 사람들이 왜 서로 속고 속이고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탈출이에요.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 자유. 싶은 거. 그렇죠. 예. 서로 자유를 갈망했잖아요. 맞아요. 모두는 자기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그 거지 같은 이 모두의 삼촌이 나와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상한 그 도색 잡지를 콜렉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도색 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쭉 모아다 놓고 그거를 모두에게 읽기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기사도 쓰기도 시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 너무 웃겨.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진짜. 그 근데 거기에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진짜요. 장갑 끼지 않은 손으로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모두가 맨날 손을 맞았어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것만 말은 해도. 신사라고 하지만. 신사고 막 넥타이 이렇게 해주고 연미복 입고. 속에는 너무 네, 네. 추접스러워. 맞아요. 근데 그런 이중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삶으로부터의 탈출. 수 역시 렌트 스트리트가 그렇게 이상적인 곳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거기를 그쵸. 벗어나고 싶어 하죠. 네. 네. 젠틀먼 역시도 그렇고. 예,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려고 거죠. 저택으로 향하죠, 사실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기를 쳐서 돈을 한몫 잡아가져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네, 네. 각자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자세히 말하면 스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술을 뒤통수를 치고 가잖아요. 갔는데 간 곳이 결국 쓰레기통이에요. 맞아요. 렌트 스트리트에 맞아요. 그 석스비 부인이 네, 있는 있던 빈민들이- 원래 수가 있던 네. 곳을 가고 그러면 위치가 바뀐 네. 거죠, 위치가. 그러면 통수치고 모두는 행복해졌냐 자유를 얻었냐 아니죠. 이 과정이 아주 그냥 시궁창을 한 450km를 헤쳐서 나와야지. 그 왜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그 하수구를 그거 막 나오잖아. 오물로 뒤섞인 하수구를 막 몇 킬로 걷고 나오잖아요. 거기가 1km라면 여기는 한 450km를 기어 나와야지. 아니 난 석스비 부인도 마찬가지야. 급 반전해갖고 급 반성을 하면서 좀 개연성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이 여자가 그렇게 거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네. 쉽게 급 반성을 할 수 있을까 3부에서 그게 좀 험이라면 험처럼 맞아요. 보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어떤 모습을 잠깐 좀 꼬집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간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빈민굴이라는 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빈민굴이라는 맞아요. 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신병원 네. 모두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정신병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빈민굴과 정신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영국 사회 그 당시 영국 사회를 굉장히 좀 매섭게 좀 꼬집고 있지 않나.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나 소위 말하면 부르주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층민들은 굉장히 그 빈곤에 시달리면서 돈에 시달리면서 그 가난에 그 찌들은 모습 이래서 이 두 공간을 소설에서 비춰주면서 빅토리아 시대에 어떻게 그 영국이 안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 맞아요. 혼자 상상을 맞아요. 그렇게 해봤는데요. 또 영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영국이 그때 당시로는 가장 산업화가 그쵸. 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 문명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 이면 속에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다. 네, 그쵸. 그 이중성과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주 보이지 않는 지저분함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구질구질한 것들을 이 작품에서 네, 네. 녹여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선 부품화되는 인간들 속에서 어떤 협작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함들을 다 볼 수 있는 책인 것 맞아요. 같아요. 여기 석스비 부인이 여왕으로 있는 이 렌트 스트리트 이 공간은 입스시라는 장물아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석스비 부인 휘하에 소매치기, 종도도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애들도 키워서 팔고 예. 어린 아기들도 매매를 하는데 이 어린 아기들도 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이 수와 모두의 운명에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참 처음에 이걸- 읽어보면서 이 떡밥을 어떻게 이거 해소할까 고민해. 이걸 또 포인트 네. 다 알려주면 또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일락 말락 네. 해드리는데요. 네. 영화하고 소설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아가씨 원작이었다고 생각하고 책을 안 읽으시면 네. 조금 나중에 후회하실지.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 같죠? 이거 네.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그럼요. 거예요. 진짜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아직도 여기에 무궁무진한 떡밥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방송을 들어본 다음에 아 그래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네. 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재미 하나는 보장해요. 그 시절 내 이름은 수전 트린더였다. 사람들은 날 수라고 불렀다. 나는 태어난 해는 알지만 태어난 날짜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기에 크리스마스를 생일로 삼았다. 나는 내가 고아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는 죽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한 인물, 수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출생의 어떤 비밀을 소설의 그 첫 문장에다가 이렇게 강렬하게 던져놓고 갑니다. 작가는. 그래서 이 두 젊은 여성의 어떤 성장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문문사라 뽑으면서 알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 뒤에 어떻게 그렇죠. 이어질 네, 것인가 이 실마리를 제가 문문사로 뽑았습니다. 네. 공굴쌤은 어떤 문장 보셨어요? 저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네. 가스관에 달린 계량기랑 크게 다를 바 없단 말이야. 사람 마음도 동전을 집어넣어야만 기운차게 펌프질을 한다고. 네,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걸로 문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영화 돈이 배우 필요해. 윤여정 씨가 네. 그러잖아요. 자기 영화 연기의 힘의 배경은 뭐냐? 계약금 입금이다. 아니 책 쓸 때 그 공감합니다. 입금하면 입금도 네.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연예인도 입금 전, 입금 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먹고 근데- 사는 일이. 맞아. 물론 그게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네. 특히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사람들. 돈 때문에 얽히는 일이잖아요. 예. 맞아요. 거의 다일 수 있죠. 처음에도 수가 영화 속의 수키가 이 사기에 그 개입을 하게 된 이유도 3,000파운드예요. 맞아요. 예, 물론 모두는 돈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모두는 알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두목님 읽어주신 문장 중에 여기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여성이 하나 나오죠. 네. 그렇죠. 이 두 수와 모두의 어머니. 모두 둘 중에 하나의 엄마예요. 엄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는 안 나오는 얘기죠. 네, 네, 영화에는 안 나오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스포일러를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읽을 이유가 충분하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두 분은 영화도 보셨어요? 네, 네. 저도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번에 영화 뭐 연출 뭐 박찬욱 감독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 찬사 제가 특별히 더 안 해도 네, 네. 너무 잘하시겠고 또 이제 배우들도 어쩌면 그렇게 싱크가 딱딱 맞죠. 예예예. 네. 박찬욱 감독 미장센에 굉장히 능한 맞아요. 사람인데 네. 그런 면에서 영화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영화라고 저는 봤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 자체의 큰 매력은 오히려 소설이 그런 것 같아요. 매력 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이 작품을 읽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진짜 이 그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동굴쌤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가씨를 네. 저기 굉장히 오래전이라 막 나와서 본 것 맞아요. 같아요. 한 4, 5년 근데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몽환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조선시대 근대 1930년대였습니다. 원작은 지금 이 책은 어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네, 배경으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하면서 읽어도 저기 봐도 좀 쏠쏠했어요. 재미는. 맞아요. 근데 저는 영화가 훨씬 더 나았어요. 실은 영화가 그 어떤 둘이 교미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네, 네. 둘이 그 몸을 탐이가는 그렇죠. 그런 사랑을 나눈 장면들이 장면들. 네. 몸이 날씬해서 그랬는지 너무나 그 어떤 실루엣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냥 네. 재미있었다 이 정도. 네, 네. 예. 이러면은 이제 책하고 영화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영화 재밌어요. 네. 참고로 BBC에서 만든 그 드라마는 원작을 그대로 거의 99% 그대로 한 거고 네.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이 자기만의 또 가치관을 여기에 투영시켜서 네. 스토리를 맞아요. 재각색했죠. 재각색했죠. 근데 사실 참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이렇게 큰 작품에 대해서 소감을 한마디로 묻기가 나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의견을 그 일부를 끝내면서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정말 잘 드러내주고 있었고 맞아요. 이 당시가 사실은 빅토리아 시대라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시대 때는 거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나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었을 거예요. 그 석습이 부인이나 이런 그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도 물건 훔쳐가지고 오면 장모랩이 그 입수라는 그 남편이 정리를 해서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딱 느낀 게 누구나 저마다의 삶이 있고 맞아요. 살아가는 네.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굉장히 그 이선에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작가가 굉장히 남자들을 약간 조롱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일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자유로움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향해 찾아가는, 물론 네네. 돈도 중요했지만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결국은 결론은 자유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그런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이 찾기는 찾죠. 네. 그 과정이 아주 진한하고 징글징글해서 그렇지. 저는 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회 계약론자 그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떠올랐어요. 네. 여기는 홉스. 이기는 자가 힘이 센 자가 이기면 끝이에요. 맞아요. 물론 근데 그 안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하기는 하죠. 그렇죠. 네. 좌충우돌 하는 가운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동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여성들, 수아 모두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기도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에 특히 남성들이 보여주는 허위, 가시,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여기 나온 남자들이 찌질하고 다 병신 같아요. 맞아요. 뭐 모두 도와준다고 막 해도 결국 바지 내리잖아요. 바지, 예,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남자는 거기에 머리가 거기에 리비도만 잔뜩 커가지고 그러니까 다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돈이 많으니까 뭔가 오락거리를 찾았을 거야. 나는 제 생각이 그래요. 네네.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선, 그 오락거리, 놀이, 그런 유의를 찾은 방법이 이런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섬을 통한. 네. 그래서 저희가 2부 시간에는 그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선과 허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좀 벅찼는데요. 어땠어요? 네, 앞으로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냥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진짜요. 시놉시스 한 네. 4분의 1 정도 얘기한 거니까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알려준 맛 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